안녕하십니까. 3주차 수업을 다시 사이버 강의로 하게 되었네요. 코로나19가 좀처럼 사그라들지가 않아서, 네. 자, 3주차 강의는 경영학의 성격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첫 주에 너무 교수들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너무 시스템적으로 문제가 많아서 여러 애로 사항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학생들이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학생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제가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 입장에서 대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자, 불이익이 없도록 할 테니까요. 네. 그리고 혹시나 뭐 토론방이 잘 운영이 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 이제 강의는 일주일 뭐 먼저 들을 수 있게 아마 학교에서 조치한 것 같아요. 강의 들으시고 여러 가지 제가 이제 토론 주제를 올려놓을 테니까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생각, 의견 이런 것들을 자유자재로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뭐 그걸로 또 출석이나 평가를 하라고 하니까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요. 네. 그리고 저는 뭐 무리한 과제나 이런 것들은 내지 않을 테니까 너무 염려 마시고 제가 주제에 맞는 토론을 자유롭게 정답은 없으니까요. 네, 자유롭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3주차 첫 번째 시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이제 챕터 2 경영학의 성격에 대해서 공부할 거예요. 저희가 이제 경영학을 학습하는 의미, 그리고 경영학이 학문적으로 어떠한 특성을 가지는지, 그리고 경영학의 형성에 기여한 인접 학문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학문적인 성격, 뭐 경제학적 접근,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리고 경영학 연구의 추구 원리와 뭐 연구 방법, 뭐 큰 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간단하게 쭉쭉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영학의 여러분들 학문 체계가 어떻게 구성되었는지 그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PPT 화면에 보이시듯이 경영학의 학습 목적이 나오죠. 그래서 사람과 자원을 관리하는 문제에 대한 통찰력을 키우고 방법을 체계적으로 학습함으로써 체계적으로 학습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목적은요. 기업체 조직의 구조와 관리 문제를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경영학을 공부한다. 학습한다. 자, 세 번째로는요. 더 좋은 의사결정 기술을 배우기 위해서. 네 번째는 조직 속에서의 인간 행동을 이해하고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해서다. 자, 그래서 경영학은요, 학습하는 목적이 이 네 가지인데 결국은 뭐예요? 생산을 처음 시작서부터 제품이 나오기까지의 일련의 모든 과정을 우리가 경영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어떤 식으로 제품을 만들기까지 합리적으로 의사결정을 하고 좀 더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그리고 어떻게 행동해야 더 효율적인가 이런 것들을 모든 것들을 통틀어서 모든 것을 통틀어 의사결정을 합리적으로 내릴 수 있는 방법을 배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경영학의 학문적 특성 이렇게 나오죠. 경영학은 그래서 여러분들 첫째 시간에 제가 얘기했나 모르겠는데 사회과학이라고 합니다. 실질적인 이론 플러스 과학적인 연구 방법이 플러스 되기 때문에 우리가 사회과학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거기 써 있죠. PPT에 조직
경영을 연구 대상으로 하는 사회과학이다. 예. 그리고 기업을 주요 대상으로 하여 자본주의의 이상적 발전에 필요한 기업 경영의 실천적 이론과 기법, 네, 기법을 연구하는 학문이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 경영정보 시스템이나 경영통계 이런 걸 배우거든요. 예, 그런 기법을 통해서 통계적으로 수치적으로 우리가 실증 분석을 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그 밑에 인간 사회의 여러 현상을 과학적, 체계적으로 연구하는 경험 과학인 사회 과학의 한 분야이다. 경제학도 마찬가지로 사회 과학의 한 분야예요. 그래서 예, 실질적인 게 이론과 실질적인 연구 방법이 객관적인 데이터가 수치로 나타내어 주기 때문에 그래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 나중에 이제 경영학에서 또 통계 잘 하시는 분들은 나가서 쓸모 있는 연구를 많이 하시죠. 네. 자, 그거는 이제 또 이제 여러분들이 아마 또 그 경영 통계 전공이신 교수님이 또 친절하게 잘 가르쳐 줄 거예요. 네. 자, 그래서 경영학의 학문적인 특성 쭉 이론적, 실천성, 과학성, 기술성, 종합적인 성격이다. 예, 그래서 실증적 분석, 원칙, 이론 도출, 뭐 경영 현상에 나타나고 있는 공통적 속성을 하나의 원칙으로 정립해 나가는 학문이다. 예. 그래서 기업이 가진 목적을 성취시키기 위하여 어떤 수단이나 방법이 이상적인가를 선택하게 된다. 네. 그래서 경영정보 시스템에서 그러한 수치로 어떻게 어떤 수단을 가지고 어떤 방법을 통해서 좀 더 합리적으로 경영을 할 수 있느냐를 도출하게 되죠. 네. 자, 그리고 과학성, 기술성, 목표 달성을 위한 기술적 운영. 네. 쭉 읽어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다양한 측면을 활용한다. 종합과학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네. 자, 그리고 경영학의 인접학문. 네. 자, 그래서 경영학의 주된 관심은 아까 뭐라 했어요? 기업 조직체의 경제적 측면과 행위적 요소에 초점을 두죠. 그죠? 근데 경영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가지 요인들을 고려해야 됩니다. 네. 사회적, 인간적, 법률적, 환경적 이러한 측면들을 고려해야 된다는 거죠. 네. 지금 우리 특히 지금 뭐예요?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뭐예요? 모든 기업들이 대부분 뭐예요? 타격을 받고 있죠. 올스톱되고 있잖아요.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래요. 환경적 영향. 그래서 여러분들 보면 이제 어제 우리나라 주식 시장이 사이드카 발동되고 난리가 아니었죠. 일시 정지를 시키는 거예요. 두 번이나 그랬단 말이죠. 그게 뭐야? 지금의 상태가 우리 기업에 끼치는 영향이 굉장히 안 좋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보통 기업의 가치를 시장 가치로 나타낸 것을 우리가 주가라고 그러죠. 주가, 주식. 여러분들이 아는 주식. 이 하나의 주식 가격. 삼성전자. 대표적인 기업이니까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죠. 보면은 굉장히 좋은 기업이긴 하지만 지금 이 팬데믹 선언한 이후로 뭐예요? 엄청나게 타격을 받고 하락하고 있죠. 그만큼 뭐야? 기업이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예측돼서 그러는 거예요. 그런 것을 다 고려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수학, 뭐 통계학, 경제학, 사회학, 심리학 이게 이러한 여러 가지 학문들을 같이 이해하고 우리가 원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러한 학문들을 뭐라 그래요? 인접 학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그런 것들을 여기 이제 여러분들 보시면 기업체 조직의 구조와 관리 문제를 더 잘 이해하고 더 좋은 의사 결정 기술을 학습하기 위함이고
조직 속에서의 인간 행동을 이해하고 합리적으로 조종하기 위해 이러한 인접 학문들을 같이 다 융합할 수 있는, 어우를 수 있는 여러분들 학문이 같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네. 요즘 그래서 무슨 말을 써요? 융합이란 말 쓰잖아요. 그죠? 네. 자, 그래서 접근 방법으로서는 수학적으로 접근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 수학 과정을 통해서. 그래서 아까 여러분들 뭐랬어요? 경영 수학이 있어요. 예. 우리 커리큘럼에는 없지만 이제 여러분들이 공부를 더 하게 되면 경영 수학을 하죠. 예. 수학적 접근 방법을 하니까. 예. 그래서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 영역마다 여러 가지 수학적 모델을 생각, 설정하고 이를 조작함으로써 문제를 해석하는 기법이다. 여러분들 그 예를 들어서 적정 재고량을 결정할 때 어느 시점이 적정하냐 재고량이 자원 배합의 문제, 뭐 대기 시간의 문제, 경쟁하의 가격 정책 등을 할 때 이제 수학적 접근 방법으로 푼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공학적, 그리고 뭐 가로치고 뭐 산업공학이라고 되어 있죠. 공학적 접근 방법. 이거는 아까 이제 계량화한 거예요. 계량화 수치를 조금 더 좀 이제 어렵죠. 여러분들. 그래서 경영관리의 여러 가지 현상을 계수, 계량적 모형 및 수학적 과정 등을 통하여 이해하는 방법이다. 그래서 기업 경영 중에서도 특히 생산 관리에 대한 표준화 수단과 방법적 기술에 기여한다. 그래서 산업공학은 제품의 표준화된 각종 규격, 규정, 측정 단위의 기준 등의 수립에 활용한다. 네. 뭐 작업 연구, 동작 연구, 시간 연구와 같은 주제가 산업공학의 중심 과제이다.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사회적 접근 방법. 그죠? 경영은 하나의 집단이며 하나의 사회적 구성체라는 관점에서 보는 거죠. 네. 그래서 사회적 존재로서의 인간의 문제에 초점을 둔 일체 연구 방법을 사회적 접근 방법이라고 한다라고 돼 있죠. 네. 자, 그래서 인간이란 뭐예요? 그래서 복합적인 유기체로 뭐예요? 사회학적 요소, 심리학적 요소, 생리학적 요소라는 세 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산업사회학, 산업심리학, 산업생리학 이런 것들로 경영을 접근하면 여러분들 그래서 경영학부에 산업심리학과 뭐 혹은 뭐 산업사회학과 뭐 이런 게 또 회계 이게 다 경영학으로 경영학부에 속해 있는 대학들도 있어요. 혹은 경영대학이라고 더 크게 만들어서 경영의 폭넓은 학문을 강조하기도 하죠. 그래서 되게 범위를 포괄적으로 보는 학교도 많이 있어요. 우리는 이제 학부잖아요. 경영회계. 그래서 경영학부, 경영회계학부. 그래서 거기서 경영학과 회계학부 이렇게 나누죠. 그래서 경영회계를 같이 왔다 갔다 공부를 하죠. 여러분들도. 근데 전공은 여러분들이 물론 경영학이니까 경영학이 더 하지만 기본 회계 원리하고 이런 것들은 경제 원리라든지 경제학개론 뭐 회계 원론 이런 것들은 뭐예요? 공통적으로 배우잖아요. 이게 다 이제 공통 인접 학문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본은 배우게 되는 거죠. 자, 산업심리학 접근 방법. 네. 경영체가 접하는 인간의 심리적 행동을 그 연구 과제로 한다. 네. 산업심리학은 경영에 있어서의 인간의 심리학적 요소를 다루게 되는 현대 경영학의 인접 과학이다. 네. 그래서 산업심리학적 접근 방법에서는 뭐를 연구하냐? 개개의 노동자
행동의 심리학적 법칙과 이에 영향을 주는 여러 가지 조건들을 연구한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법리적 접근 방법. 예. 그래서 뭐예요? 경영법이 있죠. 네. 그래서 복잡한 관계를 법제화해서 법률적인 다툼을 거기서 해결하는 접근 방법이에요. 여러분들 가장 많이 하는 게 노사 간의 관계 이거 노동 근로기준법에 이렇게 의해서 근거해서 해결을 하죠. 자, 그래서 기업을 경영하는 것과 관련하여 여러 가지 법률적인 문제를 다룬다. 소비자와의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거래 관계, 종업원의 노동 조건이나 근로 기준들과 관련된 법률적인 문제의 해결이다. 자, 그리고 여섯 번째 경제학적 접근 방법. 아까 그래서 경제학 원론 여러분도 아마 지금 도 배우고 있을 거예요. 밀접하죠, 경제학은. 당연히 그죠? 뭐라 그랬어요? 경제 주체, 3대 주체가 뭐라 그랬어요? 네, 가계, 기업, 정부. 그죠? 그래서 기업 경영은 사회 경제 전체 움직임을 다루는 경제학과 밀접한 관련을 가진다. 자, 그리고 경제학이 거시적으로 다루고 있는 사회 경제는 기업 경영 면에서는 경제적 환경을 형성하고 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 기본 경제 원리는 알아두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뒤에 가면 이제 경영학의 추구 원리 중에서 또 경제성의 원리가 있거든요. 예.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얻는 게 이게 가장 기본적인 경제성의 원리죠. 예. 경영도 기본은 뭐예요? 목적 저번에 배웠죠. 이윤 추구예요, 이윤. 그래서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내가 어떠한 자원을 얼만큼 투입해서 최대한의 산출을 해낼 것인가 이거죠. 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행동과학적 접근 방법이 되어 있어요. 그죠? 그래서 행동과학은 인간의 행동을 연구하는 것이다. 그죠? 예. 자, 그리고 사회과학의 전체를 총합하는 것이 아니라 개별적인 사회과학의 존재를 전제로 하면서 공통적 연구 대상에 대해 모든 과학을 동원한 종합과학적인 접근을 해나가는 것이다. 네. 그래서 개인이 개인을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핵심 요인이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네, 중간중간 저도 좀 버벅거리는데요. 다시 편집하고 막 이래야 되는데 그냥 쭉 나가는 점 불편하더라도 이해해 주세요. 네네. 제가 강의실에서 만났을 때 더 몇 배의 보상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재밌게 여러분들과 같이 대화하고 또 좋은 토론의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경영학의 추구 원리는 잠깐 쉬었다가 2교시 때 하도록 하죠. 네. 자, 2교시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교시는 이제 경영학의 추구 원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추구 원리, 경제성의 원리, 수익성의 원리, 생산성의 원리, 효율성의 원리 이 네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경제성의 원리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서 잠깐 언급했던 것 같은데요. 경제성,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얻는 것이 경제성이라고 했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 앞에 PPT 화면에 보이시죠? 경제성이란 최소의 희생으로 최대의 효과를 얻으려는 행위를 말하며 경제성 원칙이란 경영 활동을 위하여 투입되는
헛된 희생, 아까 제가 그랬죠. 비용을 그 결과 얻어진 성과 급부와 비교한 이상적인 관계를 의미하며 이에 대한 수식은 급부 비용으로 측정 표시되고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거 보이시죠? 화면에. 자, 그래서 경제성의 원리는 그래서 경제학에서 말하는 비용은 여러분들 이제 기회비용이라고 해요. 기회비용. 여러분들 이제 경제학 원론에서 아마 배우게 될 텐데요. 기회비용 차원에서 여러분들이 경제학을 배우면 굉장히 좋죠. 네. 기회비용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선택함에 따라서 포기되어지는 비용,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에 보이는 비용도 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비용, 시간적 비용, 이런 것도 경제적 비용에 포함이 되죠. 네. 자, 그거는 이제 경제학 원론 시간에 자세히 배우시고요. 역시 여러분들 혹시 더 궁금한 거 있으시면 질문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그 밑에 이제 적정 수익성을 바탕으로 한 투입과 산출의 바람직한 관계가 곧 경제성의 원칙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이 말은 무엇이냐? 그 밑에 나와 있어요. 기업은 수익성을 추구하더라도 사회 경제적 기능을 자각해야 된다. 그래서 기업을 위한 수익성 원칙보다 사회적 봉사의 원리인 경제성 원칙을 추구하여야 한다는 것이 바로 적정 수익성을 바탕으로 한 투입과 산출의 바람직한 관계죠. 예. 그게 뭘 말하겠습니까? 결국 분배를 말합니다. 어떤 것을 생산해서 어떤 재화를 판매했을 때 들어오는 수익을 가지고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 이게 이제 경제성 원칙에 들어가죠. 그래서 이제 완전 사회주의는 뭡니까? 완전한 평등, 똑같이 분배하는 거죠. 근데 이제 시장 경제 체제에서는 뭐예요? 효율성을 강조하기 때문에 조금 더 많이 일한 사람, 조금 더 일의 능률이 높은 사람에게 돈이 더 많이 분배되어야 된다. 뭐 이런 원리죠. 어쨌든 기업도 마찬가지로 사회적 봉사에 대한 사회적 사회 경제적 죄송합니다. 사회 경제적 기능을 자각해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네. 지금 보면 그래서 뭐예요? 이 어려울 때 기업들이 계속 뭐예요? 사회에 기부하거나 물품을 제공하거나 행위를 하죠. 이런 기업들이. 그게 뭐예요? 이미지 개선이죠. 기업들의 이미지 개선. 자, 다음에 넘어가면 수익성의 원리. 기업에서는 뭐 기본 목적이 뭡니까? 이윤 추구니까 굉장히 중요하죠. 경영에서도 아까 아무리 사회 경제적 기능이 부각된다고 해도 기본적으로 뭐예요? 수익이 안 나면 남을 도와주기 어렵잖아요. 내 코가 석전데 누굴 도와줘요? 그죠? 네네. 자, 그래서 수익성의 원리. 그래서 수익성의 원칙이 뭡니까? 자본에 대한 이익의 관계를 말하는 것으로 투자한 자본에 비해 뭐예요? 이익이 크면 클수록 좋다는 원칙이죠. 다다익선. 자, 그래서 여러분들 그 밑에 보면 이제 수식으로 나와 있어요. 수익성. 자, 수익률을 수식으로 나타나면 그 밑에와 같이 화면에 나타낼 수 있는데요. 화면에 보시면 분자에 수익이 들어가고요. 분모에 자본이 들어가는 거예요. 조금 바뀐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수익을 자본으로 나눈 걸 수익성. 수익을 자본으로 나눈 거에 곱하기 100을 한 것이 수익률입니다. 요거 여러분들 토론방에 잘못된 거 올려놔 주세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잘 들었구나, 뭐가 잘못됐구나, 그걸 제가
이 친구가 제대로 알고 있구나 하는 걸 확인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아요. 네. 요거 바뀌었다는 거 분자하고 분모 올려놔 주세요. 그러면 제가 그걸로 평가 점수 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수익성의 추구는 뭡니까? 경영 합리화를 위해서나 기업의 성장 발전을 위해서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앞으로 기업이 계속 커가려면 어떻게 돼요? 수익이 났고 그거를 다시 재투자해서 또 수익을 올리고, 예, 이렇게 해야지 기업의 규모도 커가고요. 예, 기업이 발전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사실 여러분들 뭐 사실은 이제 기업을 하는 기본적인 이유가 뭐랬어요? 이윤 추구라고 했죠. 처음에 리스크를 안고 우리가 기업을 상장시키거나 혹은 공장을 짓고 한단 말이죠. 그게 뭐예요? 결국 앞날이 보장되어 있지 않지만 제가 믿고 미래를 믿고 지금 투자하는 거죠. 그래서 기업은 모험이라고 해요. 모험. 그 모험의 대가가 곧 뭐예요? 수익이라는 거죠. 수익. 그래서 여러분들 뭐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들어봤죠? 위험이 클수록 수익이 크다. 네. 그래서 수익성의 원칙은 이제 기업 경영의 가장 기본적인 논리라고 했죠. 네. 그래서 그 밑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는 현대의 경영 이념에 비추어 볼 때 일방적인 이익 극대화만을 추구하는 것은 무리한 목표이며 사회적 환경으로부터도 허용되지 않을 것이다. 네. 자, 그래서 지금은 이제 이윤 극대화만 가지고 기업이 이념 목표를 삼았다는 뭐 큰일 난다는 그 얘기예요. 예, 어느 정도 사회적 책임, 환원 도 기업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목표가 됐어요. 예. 그래서 수익과 같이 사회적 책임도 따라가야 된다는 얘기죠. 네. 자, 그래서 경영학의 대상은 영리를 추구하는 일반 기업만이 아니고요. 모든 비영리 경영까지도 포괄적으로 다녀오고 있다. 예. 비영리 법인 많죠. 병원, 학교 이런 것도 뭐예요? 경영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예. 사단법인, 재단법인, 뭐 비영리를 추구하는 법인까지 다 경영학의 대상이라는 거죠. 자, 위에서 표현한 거 맨 밑에 경영학이 수익성 원칙에만 둔다는 것은 비판을 받게 된다. 그러니까 그거예요. 예전에는 오로지 뭐예요? 이윤 극대화, 이윤 추구였어요. 솔직히 우리가 50년대, 60년대, 80년대, 90년대 국가가 성장해 옴으로써 기업도 같이 따라서 성장을 했겠죠. 그럼 그 기업에는 뭐예요? 오로지 앞만 보고 달리기 위해서 이윤만 보고 달려왔었어요. 근데 현대의 경영은 이윤 추구 플러스 뭐예요? 사회적 책임. 그 기업의 이미지. 그래서 뭐예요? 계속 우리나라도 대기업들의 경영 비리나 이런 것들을 계속 개선하려고 하고 얼마 전에 삼성도 뭐예요? 노조를 인정하고 근로자의 산업재해에 대해서 폭넓게 인정해주는 추세로 가고 있죠. 네. 그래서 우리나라가 옛날에 대기업 재벌이 양성이 되면서 그런 폐해가 많이 일어났죠. 문어발식 경영을 하면서 단순히 학장에만 네,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그 문어발식 경영을 통해서 굉장히 폐단이 있었죠. 예전에는 그냥 돈 되는 일을 하면 다 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결국 뭐예요? 97년에 외환 위기라는 IMF를 겪게 되었죠. 예. 그래서 우리가 경제가 발전하고 성장할수록 기업의 사회적 책임도 강조되고 있는 거예요. 네. 자, 그렇게 알아두시고요. 다음은 이제 생산성의 원리에 보도록 하죠. 자, 생산성이란 무엇인가를 산출하기 위해서 생산 과정에 소비된 생산 요소의 투입량과 산출의 비율이라고 정의를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생산성은 산출을 뭐예요? 투입으로 나눈 거. 그래서 생산성은 생산 요소가 얼마나 유효하게 이용되는가를 나타내는 물적 능률성에 대한 원리입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거기 일반적으로 투입되는 생산 요소의 종류에 따라 요소별 생산성으로 측정한다. 그래서 자재 생산성, 자재 얼마나, 설비 얼마나 규모냐, 자본 얼마나 투입됐느냐, 노동 얼마나 투입됐느냐, 그거에 대비 산출이 얼마냐. 그래서 여러분들 그래서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자본과 노동을 매 얼마까지 투입할 것인가. 무조건 설비도 없는데 사람 막 늘리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네. 그런 것들을 생산성의 원리에서 측정하게 되죠. 사람을 몇 명까지 사용할 것이냐, 자본을 얼마까지 할 것이냐, 설비 생산성을 얼마나 늘릴 것이냐, 자재를 얼마큼 할 것이냐, 이런 거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 그 밑에 보면 뭐예요? 노동 생산성은 생산급부와 노동 생산성은 생산급부와 노동과의 관계로 지수화된다. 그래서 여러분 생산량을 투입 노동량으로 나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작업 방법의 개선과 작업 시간의 단축 등 노동의 질적 향상을 추구하는 경제적 진보의 지표가 되기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노동자의 한계 생산성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한계 생산성이 감소하기 때문에요. 적절하게 노동 시간을 정하는 거예요. 그 이상 되면 뭐예요? 오히려 생산성이 떨어진다 이 말이죠. 네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측정하는 지표가 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네. 자, 그 다음에 효율성의 원리. 그래서 효율성이란 뭡니까? 경영적 의사결정을 주도하는 원리로서 경영 목표가 달성된 결과를 양, 질, 시간, 비용 등의 관점에서 파악하는 것을 말한다. 자, 그래서 효율성은 뭐예요? 그 밑에도 나왔지만 능률을 포함하는 상위의 개념이에요. 네. 효율성의 원리는 어떻게 보면 아까 말했듯이 이제 경제성의 원리와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 있죠. 네. 우리가 앞에도 언급했죠. 효과성과 효율성 약간의 차이에 대해서 우리가 기업의 목표를 달성을 했지만 그것이 얼마나 뭐예요? 효율적으로 달성되었는가는 또 다른 개념이라고 했습니다. 그죠? 네. 그래서 거기 주로 경영적 활동의 단계에 지침이 된다. 효율성을 제고시키기 위해서는 어느 조직체나 인간의 개성, 기업의 목표, 사회의 규범과 가치 등에 더욱 합목적적으로 접근될 수 있도록 그 조직이 설계되어야 한다. 예. 저 시간 투입 대비 생산을 했을 때 얼마나 효율적으로 생산이 되었는지 목표가 달성이 되었는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어떤 A라는 기업은 예를 들어 자동차를 한 대 만드는데 하루를 걸려요. 근데 B라는 기업은 그것을 뭐예요? 반나절 12시간에 생산을 해내요. 똑같은 자본과 노동과 설비를 투자했는데 어떤 게 더 효율적이에요? 24시간 걸리는 게 효율적이에요? 12시간 걸리는 게 효율적이에요? 12시간. 네. 동등한 조건에서 어떻게 효율적으로 달성되었느냐. 그 차이죠.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경영학의 연구 방법에 대해서 세 번째 시간에 연구 방법, 경영학의 학문 체계 요것들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3교시 때 뵙도록 하죠.